안녕하십니까. 훈제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매서운 한파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추위에 나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호사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호사나무는 지난해 6월경에 구입해온 나무. 당시에 이 나무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점이 눈에 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월경이면은 되게 모든 나무가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잎의 색도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는 되게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가 정상적일 텐데 이 나무의 경우는 새끼손톱만하게 아주 세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훈제 정면 정확히 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있는 횡무선이라고 하는 전제와 맞지 않았었습니다. 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밑둥치 부분이 약간 오른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서 자세히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일지가 앞으로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나무의 전 주인께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약간 틀어서 심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무의 가지의 양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우측에 있는 가지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빈약하고 이쪽도 빈약하고 숫자도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가지가 이렇게 도태되기도 하고 세력이 극단적으로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멀리 뻗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 나무를 아마 전 주인께서 방치를 해가지고 섬세하게 가지 관리를 하지 못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둥치가 보다시피 한 뼘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 있고 쌍간으로서는 아주 균형 잡힌 이 주간과 부간의 줄기 흐름이 부드럽고 이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근래 보기 드문 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가격까지도 상당히 저렴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돈은 딱 감고 과감하게 한번 질러버렸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밑둥치를 비롯한 쌍간으로서의 줄기 흐름 이런 것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극단적으로 세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치하면은 오래가지 않아서 나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우선은 기력이 약해진 나무의 세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 고민하다가 화분의 배수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나무가 심어져 있던 화분이 아주 작았어요. 굉장히 작은
감상분에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화분 밑에를 보니까 뿌리가 막 구멍을 다 메꾸고 있고, 심지어는 뿌리가 그 화분 밖으로도 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배수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분갈이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공기 소통도 시켜주고 물 공급이 되도록 해서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분갈이철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우선 화분에서 나무를 빼내는 과정에서부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뿌리가 화분 안에 꽉 차 있는 관계로 해서 나무를 화분에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화분 둘레를 칼로 뿌리를 잘라내고 이 나무를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시켜서 뽑아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그 밑에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가깝게 아주 새카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뭐 시궁창 냄새 같은 그 역겨운 냄새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전부 다 잘라내고, 특히 그 이 나무 잎치 밑부분에는 오랫동안 물이 닿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뿌리는 물론이고 흙 자체도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즉, 이 나무는 뿌리가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은 밑둥치에는 물이 전혀 투입이 안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잘라내고, 이 둥치의 밑에 있는 부분도 깊게 파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뭐 강력한 호수물로다가 쏘아서 썩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다 제거한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무 상자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배양 단계에 있는 나무는 그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감상 화분보다는 이런 그 나무 상자가 훨씬 더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심었는데, 심을 때 이 좌우 횡폭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밑둥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를 원래 이렇게 심어져 있던 거를 틀어서 좌우 폭이 넓게 보이게끔 심었습니다. 또 심을 때 그 둥치 중앙 밑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물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력이 아주 좋은 조옥토를 한 80% 정도 이 비중으로 높여가지고 심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심고 약 한 2주 정도 바늘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가 서서히 한 일주일 정도에 거쳐서 햇빛에 적응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 큰 어떤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장마철이 지나고 9월경이 되니까 잎의 색깔이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서부터 서서히 아주 약하게 액비를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경부터는 유박 비료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잎의 색깔도 완전히 짙게 나타나고 있고, 잎이 크기도 커져서 이렇게 작았던 것들이 이제는 손톱만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낙엽이 지고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단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추위에 또 얼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그 과제는 우선은 금년 한 해 동안 충분하게 수세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뚱치를 원래 이렇게 심어져 있던 것을 틀어서 횡포 우선이 됐도록 심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일지가 이것을 방향을 틀어주는 수정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나무를 방치했기 때문에 세력이 아주 약해서 이런 죽어가고 있는 가지들이 살려내고, 또 가지 양이 이쪽은 많고 여기는 좀 많지 않고 이런 것을 균형이 있게끔 해서 나무의 수세를 조절해서 균형이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호사의 나무를 제가 한번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무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화분에 있는 나무의 배수 상태, 또 분갈이는 언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런 의미나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죽어가던 소사나무를 되살리고 명목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며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진짜 참맛다운 참맛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운다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한 나무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애착, 사랑,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재 생활과 분재 사랑하는 마음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